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2024년 3회 이제 정기기사 전력공학 마지막 회차 한번 문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뭘 보고 뭘 버려야 될지 한번 같이 보자고요. 이 전력은 이제 기사실기랑 관련이 높으니까 내용 정리 잘해주시면 좋습니다. 21번 보시면요. 전력선에 영상 전류가 흐를 때 통신선에 발생하는 유도장애죠. 21번은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유도 장애와 관련된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도 장애는 정전 유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자 유도라는 게 있다는 거. 이때 정전 유도는 영상 전압과 무슨 전압? 영상 전압과요. 상호 정전 용량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 유도는 영상 전류와 상호 인덕턴스 때문에 나타나는 유도 장애가 되겠습니다. 특이한 건요, 정전 유도는 이제 평상시에도 발생하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전력선 고장에 따른 사고 시에 발생하는데,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시험에서는 물어보진 않습니다. 네. 이때 전자 유도, 이제 정전 유도는 길이와 무관하다는 걸 물어봐요. 원래 이제 주파수와 길이와 무관한데 전자 유도는 그에 반해서 길이와 주파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그건 물어보지 않아요. 이때 하나 더 볼만한 게 요 전자 유도 전압이에요. 우리 저자분께서도 그걸 적으셨는데 요런 마이너스 J 오메가의 M에 L에 뭐가 된다? 3I0죠. 이때 M은 상호 인덕턴스를 말해요. 상호 인덕턴스. 이 계산 문제가 필기실기 모두 출제되기 때문에 준비하자. 그 다음에 L은 병행 길이죠. 같이 가는 길이 킬로메타 기준하고요. 3I0 요 놈이 바로 뭐가 되냐면 얘가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유도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기유도 전류라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 I0는요 뭐가 되냐면 영상 전류라는 거.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제가 오메가는 따로 안 썼죠. 2파이 F죠. 이놈 같은 경우에는 시계 의거에 보면 주파수와 길이에 영향을 받지만 얘는 좀 그렇지 않은 특징도 있다는 거. 자, 이때 여러분들 시험에서 지금 뭘 물어봤냐면 전력선에 영상 전류가 흐를 때 통신선에 발생하는 유도장애죠. 지금 누구 때문이네요? 영상 전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보다 전자유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 그리고 거기 보면 우리는 이제 전력 유도장애라는 건 없어요. 유도장애는 정전유도, 전자유도 제가 안 썼지만 고조파 유도라는 게 이제 있지만 사실상 뭐 이제 걔는 큰 문제가 없어서 대부분 무시합니다. 전력 유도장애라는 건 없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22번. 초고압 송전선에서 직접 접지를 채택하는 이유가 아닌데 접지 방식별 특징해 갖고요. 뒤에 비접지의 특징도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같이 한번 표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네. 그래서 22번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뒤에 보시면 몇 번이냐면 30번이죠.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공성점 접지 방식별 특징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정리한 대로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좀 시험에 좀 특화되게 하는 거니까. 첫 번째가 중성점 접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우리는 비접지가 있고, 그 다음에 소호 리액터 접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접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고저항 접지, 저저항 접지 이런 거는 안 하셔도 돼. 이 고저항 접지는 비접지나 소호랑 닮아 있고요.
저저항이 직접 접지랑 닮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요 세 개만 기억하시면 돼. 이때 일선 지락 시 지락 전류를 말해요. 네. 우리가 전력선 세 선 중에 운전하다가 바로 어떻게 됐다? 한 선이 지금 지면과 연결된 거죠.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일선 지락 전류라고 하는데 이때 이 비접지는 지락 전류가 작습니다. 네. 소호 리액터는요. 그거보다 훨씬 더 작아요. 가장 작아. 그래서 물어봐요. 비접지도 작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때 직접 접지는요. 가장 큽니다. 그러면 좀 구린 것 같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호계전기 동작인데 네. 요놈 같은 경우에는 인제 워낙에 전류가 작다 보니까 곤란하다고 그래요. 보호계전기에 동작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너무 작으니까 사고인지 아닌지를 인지하기가 어려운데 확실하게 뭐예요? 사고 내주니까 확실하게 보호해 주죠. 자 근데 또 다 좋은 건 아닌 게 통신선에 유도장애인데 좀 전에 보면 I0라는 요 영상 전류가 사실상 지락 전류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작습니다. 얘도 작아요. 하지만 얘는 지금 지락 전류가 가장 크기 때문에 가장 안 좋죠.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무언가를 설계함에 있어서 지금 유도장애가 발생될 걸 알면서도 직접 접지를 가는 건 좀 그렇죠. 뭔가의 다른 이제 선택지를 볼 수도 있는 거죠. 설계를 할 때. 그다음에 과도한 정도라고 그래요. 무슨 한 정도? 과도한 정도. 이 과도한 정도는 고장이 발생했을 때 연속 운전을 할 수 있냐 이제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접지나 소리액터 접지는 사실상 이겨내고 운전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좋다라고 표현하지만 요 직접 접지는 바로 자르기 때문에 과도 안정도 측면에서도 좋지 않죠. 그 다음에 일선 지락 시 건전상 전위 상승이죠. 네. 자, 비접지 같은 경우에는 일선 지락 시 건전상 전위 상승이 루트 3배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락 고장이 발생하면 뭐가 문제냐면 요렇게 지금 요러한 중성점 접지가 돼 있는데요. 요 VA, VB, VC라는 전압을 갖는 선이 땅과 연결되면 요 지락이 된 상의 이제 전압은 제로지만 나머지 고장이 나지 않는 전압에 이제 이 상에 전압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비접지는 루트 3배가 되고요. 소리액터는 사실상 루트 3배 이상입니다. 하지만 직접 접지는요 거의 없어요. 최저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다 보니 얘 같은 경우에는 절연 레벨이라고 할게요. 절연 레벨. 네. 요 비접지 같은 경우에는 인제 이 절연 레벨이 감소 불능하고요. 전절연을 해줘야 돼요. 자, 요놈도 절연 레벨을 감소할 수 없어요. 감소 불능이라고 하고요. 전절연을 해줘야 돼요. 하지만 얘는 절연 레벨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감소가 가능하고요. 또 하나가 요거를 우리가 변압기는 단절연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요 감소 가능을 우리가 저감절연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표현은 반드시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 우리가 중성점 접지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요. 첫 번째 요 놈이에요. 그래서 요 세 놈이 바로 뭐다? 요 놈과 관련된 거고요. 두 번째가 이거야. 그리고 얘가 바로 뭐다? 절연 레벨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력공학에서 중성점 접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고려해서 나중에 설계나 내지 뭔가를 해석할 때 반영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시는 거예요.
자, 그럼 22번 보겠습니다. 초고압 송전선에서 직접 접지를 채택하는 이유가 아니죠. 지금은 기준을 직접 접지라고 봤네요. 1번, 지락 시 중성점에 전이가 거의 없습니다. 일선 지락 고장 시 맞아요. 2번, 지락 시 개전기 동작이요. 아주 확실합니다. 맞아. 3번, 반절연이 가능하다고 했죠. 4번, 기기의 절연 레벨을 뭐예요? 감소할 수 있어요. 이 잘못된 표현이야.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네, 4번이죠. 자, 이제 바로 3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비접지 통의 3상 3선식 배전선로가 있다. 1선 지락하는 경우에 우리가 건전상 전이상승은 지락전의 몇 배인가? 우리 비접지죠? 뭐예요? 이제 일선 지락시 여기 있네. 그쵸? 루트 3배네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여러분들, 이제 4번 볼 수 있죠. 요 표의 내용은 잘 좀 기억해 주세요. 요즘에 보면 이 중성점 적지와 관련된 문제가 필기 문제로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꼭 정리하자.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23번. 네. 조금 23번은 흔하지 않는 문제인데, 예, 한번 같이 볼게요. 보시면 가공선의 서지 임피던스, 특성 임피던스를 말합니다. 네, 가공선의 서지 임피던스를 ZA, 지중선의 서지 임피던스를 ZC라 하였을 때 일반적인 경우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네요. 그래서 23번은 가공과 비중의 이제 특성, 이걸 다른 말로 서지, 다른 말로 하동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로를 진행하는 진행파의 전압 전류의 비를 말한다라고 해요. 요 흑성 임피던스의 정의입니다. 네. 이제 이 비교인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가공의 임피던스는 우리가 ZA라고 했고요. 지중의 임피던스를 ZC라 하였는데 우리가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요조건이 돼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는 이 Z0 특성 임피던스죠. 요것은 루트보다 C분의 L이죠. 우리가요 이때 L은 원래 0.05 플러스 0.4605에 로그 10에 R분지 D가 되죠. 이때 단위가 미리 헬리퍼 뭐가 된다? 킬로미터였는데 이 장거리가 되면 우리가 이제 보통 0.05를 무시하고 해석을 해버리죠. 그리고 또 하나가 C가 되면 0.0에 2413에 로그 10에 뭐가 된다? R분기 D로서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 마이크로 페러시 이제 마이크로 페로퍼 킬로미터인데요. 이게 우리가 지중선은요. 여기에 뭘 갖고 있냐면 비유전율을 갖고 있어요. 지중선은 여기 비유전율을 갖고 있다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값이 커지는 거죠. 예. 가공의 경우는요, 이 값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지중전선로는 요 비유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이 커지는 거죠. 사실상 여기서 이 특정 값을 안고 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커지고 얘가 뭐예요? 작아지는 개념이 되는 거죠. 요 값이 있냐, 요 값이 없냐, 이제 이 차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 뭐야 지중전선로는 케이블이기 때문에 비유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요 내용에 이제 요 부분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자분도 그런 얘기를 하죠. 케이블은 가공 전선에 비하여 정전 용량 C가 매우 크다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그 비유전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 값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거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동일 조건으로 보면 당연히 우리가 보다 이제 이 가공이 지중보다 특성, 서지, 파동 임피던스가 크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2번 되겠습니다. 자, 24번 보겠습니다. 네, 이거 지울게요. 여러분. 초고압 송전선로에서 뭐라고 했냐면 요 코로나 방지 대책으로 우리가 적당치 않은 거죠. 네. 24번인데요. 24번. 요것은 코로나
방지 대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코로나를 방지하려면 결과적으로 첫 번째가 붉은 전선을 보여야 된다. 채용해야죠. 우리 코로나 개시전압 이 M이라는 것은요. 24.3에 M0의 M 안에 델타의 지름 뒤에다가요. 로그 10의 R분지 D로서 구할 수 있는데 사실상 뭐 전선 계수, 날씨 계수, 상대 공기 밀도 어떻게 좀 그렇고요. 요거 가장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코로나 개시 전압을 키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예요? 전선에 직경을 들어 올리는 건데, 그래서 굵은 전선을 채용하거나 복도체나 가도체 방식을 채택하죠. 복도체라고 있네요. 네. 복도체 방식을 채택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가요. 가선 금구를 개량합니다. 가선된 금구를 개량해요. 뭐 낡은 전선을 새 전선으로 교체한다든지 요런 게 있지만 거기 보면 1번에 우리 매설지선은 요 코로나가 아니라 요것은 역섬낙과 이제 그 관련이 있죠. 그래서 요런 것 같은 경우에는 철탑의 철탑의 탑각 저항을 탑각 다른 말로 요거는 우리가 접지 저항이라고 하죠. 이 철탑의 탑각 저항을 저감하여 뭘 방지한다? 역섬낙이라고 하죠. 방지하는데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잡으셔야죠, 이런 거는. 요 코로나 방지 대책은요, 기사실기에서도 잘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잡아주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역섬낙,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송전선로의 철탑의 암에 우리가 이 애자를 이용해서 전선을 이렇게 지금 가선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선로에 만약에 낙뢰가 떨어졌을 때 직격하면 이 뇌는 맞은 지점을 통해서 양분돼요. 그러면서 선로에서 애자 쪽으로 섬낙을 일으키면 섬낙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낙뢰가 철탑 상부를 때렸을 때 본래 개념이라면 원래 철탑을 통해서 대지로 빠져야 되는데 얘가 그쪽이 아닌 지금 애자 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방향이 반대라고 해서 역섬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탑의 각 다리 부분을 다리가 네 개죠. 요렇게 우리가 땅을 요런 식으로 이제 파서 내설지선을 요렇게 연결해 줘요. 예. 그래서 인제 철탑의 저항을 떨어뜨려 갖고 우리가 뭐 한다? 역섬낙 방지한다. 자, 25번 보겠습니다. 25번은 사실은요. 저자분께서 풀이를 이쁘게 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인제 저도 그냥 간략하게 한번 해 보지만 '결과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제 말은 유도하지 말라는 이런 뜻이죠. 네. '결과를 보시는 게 더 편하다.' 25번 보시면 전기 방식에 뭐가 된다? 비교되겠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세모가 아니라 외우셔야 돼요, 사실. 예. 시험장 가서 이렇게 유도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가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전기 방식을 비교하는데 첫 번째가 전기 방식 되겠고요. 전기 방식. 우리가 단상 이선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상 삼선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삼상 삼선식, 그다음에 삼상 사선식 전기 방식이 있어요. 지금 문제에서는요, 뭘 물어봤냐면 전선 소유량, 결과적으로 이제 중량비를 물어봤는데 여기서 좀 다른 것도 더 물어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좀 해볼게요. 첫 번째가 일선당 공급 전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상 이선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변압기는 한 대고요. 인출된 와이어가 두 개다 이런 얘기죠. 이때 양단의 전압을 V라고 했을 때 여기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하면 T12 단상 이선식이죠. VI의 뭐다? 코사인 세타인데 일선당이므로 이걸 EVI의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 전기 방식을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요 놈은 0.5의
예, 이제 이 P12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냥 결과만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0.5배가 되고요. 요 놈은 0.67배예요. 요 놈은 0.57배. 그다음에 요 놈은 0.75배가 됩니다. 네. 예, 당연히 유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굳이 하지 마시고 결과를 보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공급 전력의 비교예요. 공급 전력의 비교.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기준이니까 얘는 얼마예요? 1이죠. 얘를 기준으로 얘를 비교해 보면 0.5분의 0.67 이렇게 비교한 거예요. 요게 대략 1.33배 나와요. 그다음에 요놈 같은 경우에는 1.15배. 그다음에 요놈은 1.5배 정도 나옵니다. 네. 뭐 요거 분의 요거 한 거죠. 예. 그다음에 어, 미안합니다. 전력 손실이나 전력 손실 내지 예, 중량비라고 해볼게요. 요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묶을 수 있어. 요게 한 배가 되고요. 얘가 기준이야. 요게 8분의 3인데 요게 0.375가 나와요. 그 다음에 요게 제일 많이 물어봐. 지금 이 문제도 이걸 물어봤는데 0.75가 됩니다. 요게 이제 3분의 1배고요. 0.33. 역대 이 문제에서 가장 많이 물어본 건 이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면 전기 방식에 따른 일선당 공급 전력과 공급 전력의 비교, 그 다음에 전력 손실과 용량비를 비교한 이 부분의 표를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어차피 사실 유도가 되고요. 지금 제가 이제 한번 저자분께서 하신 거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은 드릴 건데, 너무 그거를 이제 요거를 유도하면서 하지 마시고요. 요 자체를 좀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시간상 또 이제 이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지금 문제의 정답은 뭐냐면 송전전력 부하의 역률, 송전거리, 전력손실, 선간전압이 동일하다 하였을 때 삼상 삼선시계에 따른 소요 전선량은 중량비 얘기하죠. 소요 전선량, 전선량은 반상 이선식에 비하여 어떠한가? 뭐 요거죠. 네. 그래서 얘 계산하면 4분의 3, 즉 75% 나와요. 3번인가요? 표를 기억해 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시간 좀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나온 건지. 그래도 있으니까. 자, 지우겠습니다. 예. 자, 지금 조건이 동일하다는 조건으로 우리가 이제 해설을 해야 돼요. 네.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뭐라고 했냐면 전력이 동일하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압도 동일하고 역률도 동일하기 때문에 V에 요걸 저는 P12라고 해볼게요. V의 I1의 코사인 세타는 삼상삼선이니까 루트 3의 V의 I3의 코사인 세타를 만족하죠. P33라고 보면 얘네들이 지금 뭐예요?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우리는 지금 보면 얘랑 얘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하나 알 수 있습니다. I1은 뭐예요? 루트 3의 I3와 같다라는 걸. 그쵸? 근데 문제에서 또 뭐라고 했냐면 전력 손실도 동일하다고 했네. N상 이선식은 기본적으로 2배의 I1 제곱에보다 R1이 되고요. 그 다음에 3상 3선식은 선이 세 가닥이니까 I3의 제곱에 R3로 볼 수 있죠. 그쵸? 근데 여기서요. 분명히 위에서 I1은 루트 3의 뭐예요? I3와 같으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를 바꿀 수 있는데 바로 뭐냐면 I1을 뭐한다? I3로 치환한 거예요. I1은 이렇게 되니까 얘가 이렇게 되죠. 2배의 루트 3의 I3의 제곱에보다 R1은 결과적으로 3의 I3의 제곱에 R3가 되네. 그쵸?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요. 요게 3이죠. 요거 제곱이네. 그러니까 1에 없어지네. 그쵸? 그래서 2배 R1은 R 뭐가 된다? 3를 만족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저는요, 이제 지금 이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 결과만 보는 거죠. 와, 이러지 말고요. 저걸 어떻게 하나? 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그 결과만 볼 거야. 이때 우리가 하는 저항은 로 거기 보면 S분의 L 결과적으로 면적과 뭐 한다? 분비례하죠. 그래서 식을 세우면
R3의 R1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S1에 뭐가 된다? S3를 만족합니다.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좀 전에 그랬잖아. R3는 2배 R1이죠. R3는 2배 R1이니까 요거를 또 요렇게 바꾼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식은 2배 R1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얘가 뭐가 된다? 2분의 1이 되네. 그쵸? 그러면 S1분의 우리가 뭐예요? S3 이제 이 3의 B는 뭐가 된다? 2분의 1을 만족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좀 전에 요렇게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요거를 요렇게 바꾼 거죠. 2분의 1로. 그럼 2분의 1은 S1분의 S3니까 결과적으로 S1은 2배 S3와 같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소요 전선량을 볼 건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단상 이선식이니까 9배 S1은 3의 S3가 되죠. 세 가닥이니까. 그쵸?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바꿀 수 있는 게 S1은 뭐예요? 이제 이 2배 S3니까 요 놈은 2 곱하기 9배의 S3를 만족하죠. 그 다음에 요 놈은 S3는 그대로 두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없어지고요. 4분의 뭐가 된다?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상 2선식일 때와 삼상 3선식일 때 얘 이렇게 넘기면 결과적으로 0.75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굳이 이거를 그쵸? 이렇게 할 필요성은 없다. 그래서 그 주어진 송전 전력, 부하의 역률, 송전 거리, 전력 손실, 선간 전압이 동일하다는 조건을 이용해서요. 매칭시켜서 들어온 건데 만만치 않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설하는 건데 이런 거는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결과식만 보시고요. 잘 물어봐요. 특히 아무리 모르더라도 전기 방식은 그 단상 2선식과 삼상 3선식 그놈이 제일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옥하자 26번 보겠습니다. 역시 하셔야 돼요. 삼상 154 송전선의 일반 회로 정수가 A는 0.9고요. 그 다음에 B는 150, C는 J의 0.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요. D는 0.93일 때, 자, 여기가 키워드죠. 무부하시 송전단에, 자, 154를 가했을 때 수전단 전압은 우리가 전파 방정식이라고 해요. 우리가 송전단 전압 이 S는 4단자 정수 A의 ER 수전단 전압이죠. 그 다음에 B의 IR을 만족하고요. IS는 C의 ER 플러스 D의 IR을 만족하죠. 여기서 분명히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무부하라고 했죠. 무부하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예요? IR은 0이다라는 얘기네. 그럼 이제 얘네 값 없네. 그렇죠? 지금 문제에서요. 뭘 물어봤냐면 요것만 이용하면 되네.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수전단 전압 ER은 A분의 뭐가 된다? ES가 되네. 그럼 A가 지금 얼마예요? A가 아니라 이제 그 송전단 전압이 154죠? 154. 그 다음에 4단자 정수 A가 0.9가 돼서 요놈이 뭐가 된다? 171 킬로볼트가 나타나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제 그 거기 보면 뭐 송전단의 상전압, 선간전압 이렇게 해서 하셨지만 사실은 여기를 154를 루트 3으로 나누고요. 원래는 정으로 따지면 요게 상전압이니까 요게 154를 루트 3으로 나눈 다음에 요걸 계산한 다음에 여기다가 루트 3을 곱하면 이야. 그쵸? 왜냐하면 이제 얘가 상전압이죠. 근데 문제에서 우리가 선간전압을 이제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요걸 계산하면 이제 171이 나와요. 똑같아.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풀어줍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저자분이 어떤 걸 했냐면 자, 여기 이제 요거 어차피 없죠. 예. 요게 지금 상전압이니까 선간전압으로 바꾸려면 여기 이 S는 A의 ER에 플러스 B의 IR이잖아요.
여기다 루트 3, 여기다 루트 3, 여기다 루트 3 이렇게 곱하신 거예요. 그럼 얘가 식이 이렇게 바뀌죠. VS는 V 이제 루트 이제 A의 VR 그쵸? 플러스 루트 3의 B의 IR이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네. 무부하기 때문에 이 제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로 이렇게 한 건데 똑같은 얘기예요. VS의 그러니까 이 VR이죠. VR은 A분의 VS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예. 되셨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어쨌든 몇 번이다? 4번이에요. 요거 여러분들 상이라는 거 그렇죠? 기억해 주셔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7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26번은 솔직히 좀 요렇게 접근하면 요 관계까지 좀 FM대로 접근하면 조금은 이제 어렵죠, 아직은.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죠. 네. 상에서 이제 이렇게. 근데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바로 접근한 거예요. 자, 27번. 부하의 역류를 개선하기 위한 이제 콘덴서의 적정 설치 위치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전력용 콘덴서죠. 이 전력용 콘덴서. 우리가 말한 이 전력용 콘덴서 역할이 보다 부하의 역류를 개선하죠. 뭘 개선한다? 부하의 역류를 개선하죠. 네, 실질적으로요. 이 전력용 콘덴서는 대개 부하에 설치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근데 이제 좀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보긴 봐야 되는데 그래서 대개 부하에 설치한다는 얘기가 어디 있냐면 3번입니다. 저압측 각각의 부하에 병렬로 분산하여 설치인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그 여자분도 그 얘기를 하죠. 각각의 부하에 병렬로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고 콘덴서 제어에 간편하나 이때는 이제 경제적 총알이 비싼 거죠. 정답 몇 번이냐면 3번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부하의 이제 역류를 개선하는 이 전력용 콘덴서는 대개 부하에 설치하는 게 제일 좋고 제어하기도 용이하지만 이제 많이 설치되기 때문에 이제 돈이 문제가 되죠. 그런 걸 항상 반영을 해줘야죠. 네. 자, 28번 보겠습니다. 28번. 자, 역률이 80%고요. 1000kV 암페어의 부하의 역률을 이제 이 부하를 갖는 변전소에 뭐라고 했냐면 2000kV 암페어의 콘덴서를 설치해서 역률을 개선하고 있대요. 이때 전압기에 걸리는 부하는 약 몇 kV 암페어가 되네요. 여기서 키워드는 변압기에 걸리는 부하는 몇 kV 암페어인가라고 물어봤네요.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물어본 건 희상 전력을 물어본 거죠. 그쵸? 여러분들 이 28번 문제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실기 문제 나오니까 이제 하자. 보면 우리가 아는 피상전력은 유효전력이죠. 흔히 말하는 무슨 전력? 유효전력. 킬로와트죠. 유효전력이 뭐예요? 제곱에 플러스 q. 저는 무효전력이라고 할게요. 무효전력에 뭐 한다? 네, 킬로바죠. 요거의 제곱에 뭘 씌운다? 루트를 씌운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희상전력을 구하려면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으로 나눠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콘덴서가 들어가면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 중 변화가 있는 게 있죠. 바로 뭐냐면 이 콘덴서는 순수 무효분이죠. 여기에 변화가 생겼네. 그럼 결과적으로 콘덴서 설치 전에 유효분과 무효분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설치 전에 무효분에서 콘덴서 무효분을 빼면 되겠네. 그러면 우리가 아는 유효전력은 피상전력의 코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지금 피상전력이 얼마예요? 많이었었죠. 여기에 0.8을 하면 얘가 얼마다? 8000kW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무효전력은 이제 피상전력에다가 뭘 곱한다? 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피상분이 지금 많이고요. 코사인이 0.8이면 사인 0.6이네. 6000이네. 그쵸? 자, 이제 요 6000에서 바로 뭐예요? 반대편 인자인 콘덴서를 빼야죠. 그럼 얘를 집어 넣어보면 결과적으로 8000의 제곱 플러스 6000인데 지금 무효분을 감소시키려고 넣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콘덴서 2000을 이렇게 빼신 다음에 이렇게 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요게 대략 8900 이제 8900 뭐 이제 90 얼마가 나와요. 40 정도 아니 8940 정도 나온대요. 이렇게 899 얼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제 8944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정답은 3번이죠. 할 줄 아셔야 되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지막에 물어보는 요 단위를 갖고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물어본 건 피상전력을 물어본 건데 지금 콘덴서가 이제 들어갔으니까 무효분의 변동이 있겠구나. 그쵸? 네, 이렇게 생각하면 좋죠. 자, 그다음에 29번. 네. 보시면 파동 임피던스 Z1이 305민 선로 종단에 파동 임피던스 Z2인 변압기가 접속이 되어 있답니다. 이때 지금 선로의 파고에 E1이라는 600kV의 전압이 진입, 입사되었다면 반사파 전압을 물어봤네. 자, 29번이죠. 요거는 이제 그 반사파 전압인데 여러분도 이렇게 우리가 전력에서 이렇게 임피던스가 즉 여기가 가공의 임피던스가 Z1, 지중해 임피던스가 Z2라고 했을 때 어떤 전압이 입사되면 여기를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그래요. 변곡점. 임피던스가 변하는 지점을 기점으로 투과되는 전압이 나타나고 반사되는 전압이 나타나죠. 저는 투과 전압을 ET, 반사 전압을 ER이라고 했을 때 지금 투과되는 전압 ET는 요거 투과 전압이죠. 요즘 전압, 투과 전압. ET는 Z1 플러스 Z2에다가요. 유도됩니다, 이거. 프리오프에 이제 방정식 적용하면 유도돼요. 여기에다가 이 I가 된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 입사전압이에요. 그 다음에 반사전압이죠. 반사전압. 우리 반사전압을 이 R이라고 그래요. 요것은 Z1 플러스 Z2에다가 이렇게 기억하자. 지금 반대로 가는 건 2에서 1으로 가니까 Z2 마이너스 Z1 이렇게. 여기에다 이 I 입사전압을 곱하시면 돼요. 이렇게 Z1 플러스 Z2의 2배의 Z2 그쵸? 네. 지금 문제에서 반사전압을 물어봤으니까 이 R을 물어본 거죠. 요것은 Z1 플러스 Z2에다가요. Z2 마이너스 Z1의 입사전압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구해보면 네. 지금 여자분은 이거 위치를 바꾼 거죠. 이제 Z 그 상관없죠. 저는 그냥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요렇게 또 위아래 맞추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금 Z1 요놈이 얼마가 되냐면 300 Z2가 1500 그 다음에 1500 마이너스 300에 입사전압이 얼마예요? 600이네. 해서 두드리니까 얘가 400 나온대요. 틀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요 무반사 조건이라고 그래요. 무슨 조건? 무반사 조건. 이게 근본적으로요. 지금 Z1이랑 그 다음에 Z2가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죠. 이제 지중은 무조건 케이블을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반사 조건은 Z1과 뭐가? Z2가 같아지면 돼요. 그러면 그대로 진행합니다. 요게. 여기 0이죠? 반사 이렇게 이제 전압이. 그쵸? 두 개가 같으면 0이잖아. 그쵸?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원래 이제 진행파 이론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투과 전압, 반사 전압, 무반사 조건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요 Z1 플러스 Z2에다 2배 Z2 요거 한 값을 우리는 감마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투과 계수라고 하죠. 그렇죠? 제가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그 다음에 Z1 플러스 Z2에 Z2 마이너스 Z1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베타 뭐라고 그래요? 반사계수라고 하죠.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도 있죠. 그래서 반드시 정리하자.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 부분 진행 파이로는 투과 전압, 반사 전압, 그 다음에 무반사 조건, 그리고 요때 투과 전압의 요걸 계산한 결과치, 요걸 우리는 투과 계수, 반사 전압의 요걸 계산한 값, 요거를 반사 계수.
그럼 결과적으로 투과전압은 투과계수의 입사전압, 반사전압은 반사계수의 입사전압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다음 30번 아까 했고요. 31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이제 그 발전공학은 사실상 이제 그 뭐야 좀 버려지는 부분이지만 이 화력발전소의 열 효율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31번 보겠습니다. 하셔야 돼요. 열 효율이 35%고요. 화력발전소의 발열량이 6,000kcal per kg에 석탄을 이용한다면 1kWh를 발전하는 데 필요한 석탄량인데요. 화력발전소의 우리가 열 효율이라고 해볼게요. 이 실기 문제에서도 발전공학에서 얘가 제일 많이 물어봤어요. 화력발전소의 열 효율은 MH에 860에 TT가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처럼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기서 M은 뭐가 되냐면 연료량이에요. 네, 킬로그램을 기준으로 하고요. H는 발열량을 말해요. 발열량. 킬로 칼로리 퍼 킬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P가 전력입니다. 요게 킬로와트고요. 그다음에 T는 시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워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 단위가 1kW 아워니까 얘가 곱해진 거지. 그쵸? 근데 요거를 따로 쪼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연료량을 물어봤네. 연료량은 효율 리터에 860에 T로 보겠습니다. 저는요 100을 나누고 갈게요. 자 그러면 지금 효율이 얼마예요? 0.35죠. 35%니까. 그 다음에 발열량이 얼마? 6,860이죠. 요 두 개를 곱한 값이 1이죠. 지금 킬로와트 아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네. 그래서 두드러니까 소요 연료량이 0.41 킬로그램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입니다.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32번. 우리 모선 방식에 대한 종류가 아닌 건데요. 실제 빈도는 좀 떨어져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실기 문제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32번에 보면, 어이구, 32번에 모선 방식의 종류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모선을 버스라고 하는데, 모선이 어떤 개념이냐면, 지금 우리는 동기발전기는 죄다 무슨 운전 대기 상태다? 정렬 운전 대기 상태죠. 그렇죠? 스위치 다 켜 있다고 볼게요. 자, 이때 이렇게 발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변압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선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네, 모선이라고 해요. 발전기, 변압기 또는 조상기 또는 송전선 이런 것들이 접속된 공통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선은 단모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중모선, 뭐 공모선 뭐 이런 개념이라고도 보죠. 그 다음에 이제 환상모선, 요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네, 루프모선. 네, 우리나라 이제 거의 대부분 이중모선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무정전으로 그쵸? 예, 이제 모선 점검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삼중이라는 건 없다. 정답 몇 번이다? 3번입니다. 요 환상모선을 다른 말로 루프모선이라고도 해요. 네, 똑같은 얘기다. 자, 그래서 우리 단모선, 이중모선, 환상모선이 있다는 거. 자, 33번 볼게요. 개인적으로요, 이게 어느 시험을 가든 이 문제는 무조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조금 시간을 먹더라도요, 좀 이제 요거는 좀 정리를 좀 할게요. 33번 보시면 송전선로의 뭐예요? 안정도 향상 대책입니다. 무슨 대책? 안정도 향상 대책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정도가 향상이 되는 대책의 기준식은 정태안정 극한전력인 P는 X분의 ES, ER에 뭐가 된다? 사인 델타로 볼 수 있어요. 네. 요거는 제가 한번 좀 FM대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요건 너무 중요합니다. 무조건 안정도가 향상되려면 P 값이 들어 올려줘야 돼요. 이때 첫 번째가 요 놈입니다. 첫 번째가 계통의 리액턴스를 통해 뭐를 리액턴스를 작게 합니다. 또는 감소시킨다. 이런 얘기죠. 네. 감소시킨 이렇게. 그게 더 좋은 표현.
첫 번째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발전기의 경우는 전락비를 크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기 시간에서 이제 배우실 건데요. 전락비가 큰 발전기는 동기 임피던스가 작습니다. 두 번째가요. 단권 변압기를 채용해요. 무슨 변압기? 단권 변압기를 이제 채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곤선 변압기 대비 임피던스가 작은 놈이에요. 세 번째가요. 우리가 선로에서도 그럴 수 있죠. 복도체 방식을 채용합니다. 무슨 방식? 복도체 방식을 채용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요. 병행 회선수를 증가해요. 무슨 회선수? 병행 회선수를 뭐한다? 증가시킵니다. 우리가 1회선에서 2회선으로 증가하면 4단자 정수인 A와 B, C, D 중에 B, 요놈이 2배로 감소합니다. 이 중거리 송전선로에서 아마 배우실 거예요. 그다음 다섯 번째가 직렬 콘덴서를 채택합니다. 무슨 콘덴서? 직렬 콘덴서를 뭐한다? 이제 채택합니다. 요거 이제 선로의 리액턴스를 줄이는 거죠. 그쵸? 강제적으로 우리가 선로의 리액턴스에다가 이렇게 콘덴서가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X는 XL-XC의 개념을 갖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요값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두 번째, 계통의 전압 변동을 억제해요. 계통의 뭘 억제한다? 전압 변동을 억제합니다. 첫 번째가요. 소극 여자 방식을 채택합니다. 여기서 소극 여자 방식이라는 건 AVR입니다. 속기 응답하는 AVR을 채택해줘라 이거죠. 이 값이 움직이더라도요. 바로 그걸 어떻게 하면 돼요? 맞춰주면 되죠. 두 번째가 예, 중간 조상 방식을 채택합니다. 요거는 요거를 못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공기조상기를 이용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배통을 연계합니다. 뭘 연계한다? 배통을 연계해요. 공급 능력이 커지면 전압 변동이 이제 적어집니다. 근데 알아둬야 돼. 계통을 연계하면요. 좋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임피던스가 작아지기 때문에 임피던스가 작아져 전락 전류가 큽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에 따른 대책이 또 요구되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계는 없지만, 개통해주는, 어디에? 개통해주는 충격을 경감합니다. 요건 좀 FM대로 가야 돼. 첫 번째가 답이 될 수 없어요.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접지 방식을 채택합니다. 뭘 채택한다? 적절한 접지 방식을 선택하는 거죠. 요거는 비접지냐, 직접 접지냐, 소냐 이제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가요. 고속도 차단 및 재폐로 방식을 이용합니다. 고속도 차단 및 뭘 이용한다? 재폐로 방식을 채택합니다. 고속도 차단 및 재폐로 방식을 채용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 이거 좀 이게 고속으로 몰리는데 이 자체값이 못 움직이게 해요. 예. 그래서 계통의 전력 변동을 억제해요. 계통의 뭐를? 전력 변동을 억제합니다. 피갑 자체가 못 움직이게. 첫 번째가 조속기 동작을 신속히 해요. 뭐를? 조속기 동작을 뭐한다? 신속히 합니다. 두 번째가요. 발전기에 제동 저항기를 설치해요. 발전기가 가속을 하면 PCBR이라고 해서 제동 저항기가 들어가면서 가속력을 억제합니다. 발전기에 제동 저항기를 설치합니다. 요 정도 정리하시면요. 다 풀 수 있습니다. 예, 요거는 좀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송전계통의 안정도 향상의 대책과 관계가 없죠. 뭐야 이거? 첫 번째 소극여자 방식 여기 있네. 그쵸? 2번 제페로 방식 여기 있네요. 3번 그렇죠. 리액턴스를 감소해야 돼. 맞아. 4번
어디를 봐도 저는 뭐예요? 역률과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이렇게 4번 볼 수 있죠. 이렇게. 자, 34번 보겠습니다. 이제 좀 내용이 많은데요. 이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예. 특이하게 안정도 향상 대책은 실기 문제에서 물어본 적이 없어요. 지우겠습니다. 필기는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돼. 케이블의 전력 손실과 관계가 없죠. 네. 여러분들 이제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좋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네 번째 바로 뭐가 되냐면 네 번째가 아니라 34번이죠. 케이블에 뭐가 된다? 손실이죠. 우리 지중전선로에는 뭘 써요? 케이블을 쓰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케이블은 도체가 있으면 이 도체를 감싸는 뭐가 있어요? 예, 절연물이 있고요. 이 절연물을 감싸는 뭐예요? 시스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케이블은 절연이 지금 이중으로 절연이 돼 있죠. 그러면 요게 바로 뭐가 된다? 도체가 되고요. 요게 바로 뭐가 된다? 절연체가 되고요. 요 놈이 바로 뭐가 된다? 시스가 되죠. 쉽게 말해서 우리는 어떤 이 도체에 I라는 전류가 흐르면요. 이 전류의 열에 의해서 여기 다 전달되면서 손실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아주 좋죠. 그럼 결과적으로 첫 번째가 도체에서 발생하는 손이 뭐예요? 저항손이죠. 우리가 말하는 I 제곱 R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요. 절연체손이라고 안 하고 유전체손이라고 해요. 손, 유전체손. 보통 유전체손을 우리가 PC라고 하는데 이놈은 오메가 C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기 문제에서 물어봐. 이 오메가는 2파이 F죠. 유전체손은 주파수에는 비례하고 전압에는 제곱에 비례합니다. 이게 30이면 또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제 1심 얘기한 거야. 자, 세 번째가 시스손을 말해요. 시스손. 요거를 다른 말로 연피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케이블은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 절연체와 시스 사이에 이렇게 금속물이 이렇게 얘를 덮어줍니다. 네, 요걸 연피라고 그래요. 이 저놈의 역할이 뭐냐면 시스의 충격을 받더라도 내부 절연물을 보호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차폐, 유도 장애를 차폐할 수도 있어요. 네, 내부 신호와 외부 신호의 간섭을 막을 수 있어요. 외부 지락조 뭐 이런 것까지는 보지 마시고 어쨌든 연피손인데 얘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전자 유도 작용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도체의 전류가 흐르면 요에 비례해서 이제 이 자석이 만들어지는데 그 자석과 이 도체 이제 이 금속 물질이 반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아닌 게 뭐냐면 지금 문제에서 아닌 거죠. 철선이죠. 그렇죠? 우리 철선은 지금 구성물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게 케이블에 이제 전류가 흐르면 구성물에 전부 뭐가 발생한다? 손실이 발생한다고요. 이렇게 기억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면 유전체선은 주파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직류송전에서는 유전체선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해저 케이블 특히 해저 케이블에서는 뭐다? 이제 우리가 직류송전을 해저 케이블 쓰죠. 이제 유전체선이 없죠.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5번. 보호개전기의 그 사용 목적으로 잘못된 건데요. 이거는 제가 좀 답으로 좀 볼게요. 거기 보시면 여러 번 출제됐어요. 보셔야 돼. 비율 차동 계전기, 발전기 내부 고장 검출 맞고요. 전압 평형 계전기 맞아요. 발전기 그 출력 측에 PT의 그 퓨즈의 단선에 의한 오작동을 방지하고요. 역상 가전류 계전기 맞아요. 발전기 부하 불평의 형에 따른 회전자 과열수 맞는데 4번 우리 과전압 계전기는 OVR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오바 볼테이지 뭐가 된다? 리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설정치 이상의 전압이 가해지면 설정치 이상의 전압이 인가되면 뭐 한다? 동작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장에 비상발전기가 있다면 요 놈이 있습니다. 4번이에요. 자, 36번 보겠습니다. 보셔야 돼요. 35번, 36번. 우리가 소리액터 접지의 합조도가 정의래요. 어느 것과 관련이 있는가? 우리가
아까 이제 접지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좀 정리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거기서 정리할 수 없어서 이렇게 우리가 중성점 접지를 함에 있어서요. 이렇게 중성점과 대지 간에 뭘 접속했다? 예, 리액터를 접속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각 상에 삼선 일괄한 대지 정전 용량과 이 소호 리액터 접지는 병렬 공진을 한 상태예요. 무슨 접지? 소호 리액터 접지는 LC 병렬 공진을 이용합니다. 공진, LC 병렬 공진. 근데 이제 단선 고장이 발생하면요. 직렬 공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완전 공진은 안 하고요. 살짝 좀 공진에서 벗어나게 해요. 그 정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T 합조도라고 해요. 그래서 요 놈은 IL에서 IC를 뺀 다음에 IC로 빼주고 백분율 처리한 거예요. 이때 IL은 이제 리액터의 탭 전류를 말하고요. IC는 뭐 충전 전류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딱 하나만 보면 돼요. 플러스. 요게 합조도입니다. 우리는 플러스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과보상 상태라고 하고요. IL 쪽으로 오는 전류를 더 이제 이 크게 해주는 거예요. 리액터 쪽으로 오는 전류를 더 크게 해주는 거라고요. 요걸 과보상이라고 그래. 그리고 요게 제로가 되면 이제 완전 보상. 요게 마이너스가 되면 부족 보상인데 시험엔 요거만 물어봐요. 과보상. 그래서 과보상 상태 이제 합조도가 정이란 얘기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과보상 상태다 이런 얘기죠. 요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2번 되겠습니다. 네. 37번 이런 거는 제가 바라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출제된 문제고요.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근데 조금 그 발전공학에서는 조금 뭐냐면 좀 편하지 않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버리셔도 됩니다. 보시면 그림과 같은 수심이 5m인 뭐가 있다? 수조가 있대요. 수조의 측면에 미치는 우리가 수압을 구해봐라라고 했는데요. 음, 거기 보면 이제 이 수심이 5m인 수조로서 우리가 이제 측면에 미치는 수압 보시면 우리가 그 보면 우리가 압력수도라고 그래요. 무슨 수도? 압력수도. 수도라는 건 이제 물을 에너지로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돼. 압력수도는 이제 이 낙차를 흔히 말하는 이제 아이고 참 P가 아니라 압력수도 이제 이 H라는 놈은 압력을 오메가 물에 이제 뭘로 나누냐면 단위 부피에다 이제 물에 이제 단위 부피 무게로 나눠줍니다. 근데 요 이 오메가 이제 W라고 해 그냥 요 W는 그냥 1000kg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때 압력은 결과적으로 요런 식이 만족되는데 뜬금없이 거기 보면 2분의 1이 돼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평균값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요 식을 바꾸면 2분의 1에 W의 H라고 표현해 보면 2분의 1에 요 값 자체가 1000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낙차가 얼마냐면 5죠. 수심. 그래서 수두가 이제 5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2500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목이 잠 심해갖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1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좀 그래. 네. 그래서 우리 압력 수도라는 건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압력을 구한 거예요, 요거.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쪽으로 넘어가시면 38번. 부하의 그 역률이 코사인 세타인 경우에 그 배전선로의 전력 손실은 같은 크기의 부하 전력으로 역률이 1인 놈의 전력 손실에 비해서 어떠한가 아니에요. 그럼 요 38번은 어떤 개념이냐면 결과적으로 전력 손실과 그 다음에 역률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전력 손실은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제 3상을 기준으로 요놈 3i 제곱 말이죠. 요거를 전개해 보면 유식 자체가 v 제곱에 코사인 제곱에 t 제곱에 r 요렇게 바뀌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얘네들 다 빼버리면 결과적으로 전력 손실은 뭐다?
역률에 보다 제곱에 반비례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했죠. 역률이 1일 때와 그 다음에 어떤 코사인 세타라는 역률을 갖는 부하의 이제 뭐예요? 전력 손실을 비교해봐라 이거죠. 그래서 PL에 여자분께서 이제 이 1이라는 얘기는 역률이 1이라는 얘기고 PL에 뭐예요? 코사인 값을 갖는 부하의 전력 손실을 보는 건데 요놈은 결국에 1이죠. 아니 1의 제곱 이거 해봐요. 1이잖아. 그 다음 요놈 뭐예요? 코사인 제곱분의 1 되겠네. 결과적으로 이거 이렇게 돼갖고 요놈은 PL이 1일 때와 그 다음에 PL이 코사인 세타일 때 B를 보면 코사인의 제곱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넘기면 결과적으로 코사인의 이제 뭐가 돼요? 제곱분의 1. 정답은 1번이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하의 역률이 코사인 세타인 경우의 손실은 같은 크기의 부하 전력으로 역률이 1이라면 그 전력 손실에 비하여 몇 배가 되는가? 코사인 제곱분의 1이죠. 예. 자, 39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39번 같은 문제는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39번. 전력계통의 주파수가 기준치보다 증가할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하는가? 여러분들 이제 요거 PF 컨트롤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요거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물어봐요. 또 하나가 QV 컨트롤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전력계통의 유효전력은 무슨 전력? 이 P는 유효전력이죠. 주파수와 관련이 있고요. 전력계통의 무효전력이죠. Q는. 요 무효전력은 누구랑 관련이 있다? 전압과 관련이 있어요. V라고 하지만 전압. 이때 여러분들 이 유효전력과 주파수인데 사실상 이 주파수는요. 발전기 회전수랑 관련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동기속도 NS는 뭐가 된다? 10분의 120의 F가 됩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지금 전력계통에 유효전력이 많아지면 주파수가 올라갑니다. 그럼 발전기 속도가 빨라지죠.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주파수 내려줘야 돼. 그쵸? 이 주파수를 내리려면 유효전력을 떨어뜨리면 되겠네. 그쵸? 반대로 전력계통의 유효전력이 감소하면 주파수가 감소해요. 빨리 뭐예요? 유효전력을 늘려줘야 돼. 출력을. 자, 볼게요. 전력계통의 주파수가 기준치보다 증가하고 있대요. 주파수가 증가한다며. 그러면 빨리 뭐예요? 이 떨어뜨려야지. 그쵸? 그래야지 빨리 뭐예요? 주파수가 다시 내려오죠. 발전기 출력을 뭐 해야 된다? 감소시켜야 된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보면 지금 저자분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무효전력은 L이 있죠? L이 커지면 전압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C가 커지면 전압이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 보면 진상 무효전력이 증가 요거죠. 뭐야 이거 잘못했다. 이거 V라고 해야 되는데. 진상 무효전력이 증가하면 전압 상승. 지상 무효전력이 증가하면 전압이 떨어지죠. 기억하시면 좋죠. 그래서 39번의 정답 몇 번이다? 2번 되겠습니다. 보셔야 돼요. 네. 자, 자 이제 마지막 라스트 40번이죠. 네. 송전 용량 계수법에 따른 송전 선로의 송전 용량을 결정할 때 수전 전력의 그 관계로 옳은 것은 우리 40번인데요. 송전 용량 계수법이죠. 선로에 길이가 반영된 이 송전 용량 계수법이고요. P는 송전 용량 계수 K의 이 선로의 길이에 수전단 전압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원래 이제 이 K가 송전 용량 계수고요. L은 선로의 길이. 네. 그다음에 VR이 수전단의 선간 전압이죠. 그래서 요거 공식 문제 계산 문제인데 이 문제는 공식을 물어봤죠. 물론 이제 요게 킬로메타, 요게 킬로볼트, 요게 킬로와트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때 4번 보시면요. 수전 전력의 크기는 송전 거리에 반비례하고요. 수전단의 선간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요게 맞는 말이고요. 나머지는 말이 안 돼요. 이것도 이제 여러 번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이제 2024년 3회 전기기사 전력공학에 관련된 이제 내용이고요. 예. 지금 이제 다시 한 번만 좀 빨리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 21번 보셔야 돼요. 22번 보시고 23번 봐주시고요. 좀 특별한 문제야.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잘 나오진 않는데 봤으면 해요. 24 그다음에 25번 제가 말씀드린 표를 기억하시고 26번도 원래 이제 이제 선간전압을 바꾸는데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억하셔도 돼. 하셔야 돼. 27번 보시고 28번 보시고 29, 30, 31, 32번도 봤으면 해요. 예, 33 반드시 하셔야 되고 34 그다음에 35 보시고요. 36 보시는데 37번 버려. 38번 보셔야죠. 예, 요거는. 그다음 39 보시고 40. 예. 한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2024년 3회 전기기사 전력공학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좀 길었는데 아무쪼록 이제 이 정리 잘 부탁드리고요. 준비하시는지는 언제니까 이제 어느 회차에 준비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준비하시는 회차에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 보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